네, 와우넷 전문가들의 시장을 보는 다른 시각을 확인해보는 투자 이견입니다. 오늘은 와우넷 장태용 전문가 그리고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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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은 거래소 시장은 낙폭과대주들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은 뭐 확실한 테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마라기보다는 업종군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지난주에는 이제 게임 업종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 오늘은 풍력 관련주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풍력 관련주들 뭐 단조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태웅, 네. 뭐 용현 BM, 뭐 유니슨, 동국 SNC 이런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들이 바람개비는 계속 돌까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 자체를 그렇게 뽑아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수들, 뭐 국내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뭐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정책적인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경기가 침체될 때는 대부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죠. 근데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으로 투자를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뭐 태양광, LED 등등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풍력 관련주가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태양광 관련주들이 갈 수 있을까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태양광 관련주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가시화되어 있는 풍력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제 김재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좀 비슷하죠. 어제도 OCI 이유근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할 때 태양광 쪽은 결국 신성장 녹색 산업 쪽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오늘 뭐 풍력 같은 것도 이 그린 에너지 산업은 결국 지구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한데 모아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은 긍정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또 위험 요인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잠시 후에 얘기해 보죠. 네. 자, 일단 결론적인 의견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장은. 네. 그러면 일단 강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장태용 전문가 의견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대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 16개 정도 프로젝트에 한 16조 원 정도 나눠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아마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풍력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적인 수혜도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 쪽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최근 연초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지금 석 달 동안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닥에 특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되는 종목들만 되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랐던 업종들이 바이오 업종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게임 업종,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제한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거의 주가가 망가졌던 종목들 중에서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네.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외 모멘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이 쭉 어떤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금 장태용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태용이라든가 또는 뭐 현진 소재라든가 이게 대표적인 어떤 단주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태양광 OCI
산업도 이게 PR이 뭐 38배, 40배에 어떤 육박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현진 소재도 뭐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좀 했고, 그리고 또 태움 같은 경우도 PR이 40배가 넘는 어떤 그런 고평가된 어떤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지극히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종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바이오 주식하고 이런 종목을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죠?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약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태움도 퍼가 48배에서 49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년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가지고는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진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정치인 테마라든지 하는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약속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밸류에이션 가치보다는 그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지금이 어떤 매수 시점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포인트 이외에는 어떻게 당장 수주가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태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독일 지멘스하고 계약 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리타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 1위 풍력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한 2,600억 정도 되는 계약 성사건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작년 9월, 10월 달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게 계약 예상 규모는 2,600억이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1,60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올 1월 달에 지멘스하고, 아마 이건 추정입니다, 1월 달에 361억짜리 계약건이 하나 나왔어요. 수주가 나왔는데 지멘스 쪽에서 아마 발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짝 물꼬가 트여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추가 수주가 또 계속 되느냐라는 걸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일단 1월 달 수주 모습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주가 그것도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이런 할증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합리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좀 해봤는데, 이제 태웅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중소 단조업체로도 이런 어떤 수주가 파급력을 좀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어떻게 최강천 전문가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풍력 타워 수주가 그렇죠. 좀 꾸준히 이어지고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주가가 한 1년 반 정도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미 실적이 확인되고 그 가치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주가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태움같이 주가가 많이 망가졌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살짝씩 소식이 들리면서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꿈틀거리고, 그 뒤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단조체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동국 SNC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주가 단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뭐 굳이 뭐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잠깐 우리 건설업종 한번 생각을 네네. 한번 해보면 최근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일 그 저가 수주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회사들이잖아요. 많이 빠졌던.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주가가. 그런 종목들이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게 될 때 주가 탄력이 가장 좋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동국 SNC보다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태움 쪽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낫지 혹시 않을까. 장태웅 전문가님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태웅을 선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조금 혹시 뭐 특수관계는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만 다 나오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러시죠. 네, 바람탄 풍력주, 바람개비는 계속 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태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장태웅 전문가, 동국 SNC가 그중에서도 그나마 좀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태웅 전문가의 의견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관련주라는 거죠. 8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난다면 업황 자체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LED 태양광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처럼 풍력 발전 관련주도 순환매 측면에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강창 전문가께서는 어제와 비슷한 태양광 관련주와 같은 이야기죠. 시장의 그린 에너지 산업 결국에는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위험 요인으로는 너무 비싸다. 지금 상황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수주와 실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의견은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강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은 앞서 장태훈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듯이 많이 빠진 종목을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추정하는 매매 그거 이외에는 추세 추종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매우 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나마 추세가 있는 종목, 그리고 시총 10위권 안에서 가장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좋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꼽아봤는데요. 하이닉스 4만 원 벽 깰 수 있나라는 어떤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언제나 관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또 나타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핫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강창 전문가의 의견은 일단 4만 원 벽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오늘 내일 된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도 네. 결국은 4만 원의 그 어려운 콘크리트 벽은 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태영 전문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종가가 39,100원이에요. 그죠? 내일 불과 깰수 있을 것 3% 같아요. 3% 남았는데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일주일 전에도 4만 원 넘었었어요, 장중. 네네, 그렇죠. 그랬죠. 장중에 한번 넘기도 했는데 벽을 깬다라는 의미는 이제 4만 원대 안착한다는 안착하는 거죠. 의미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4만 원대를 일시적으로 돌파해서 조금 흐름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 뭐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죠. 네. 4만 원의 안착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거죠. 네, 4만 원은 넘을 수는 있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천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가 4만 원이라는 주제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4만 원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우리 증권시장이 상당히 좀 화랑이었을 때 1년 6개월 동안 3번이나 노크를 했지만은 4만 원의 벽에 갇혀서 못 넘어갔었던 안착을 못했었던 그런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였죠. 지금도 계속 세 번째 4만 원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거의 7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가 4만 원이 왜 넘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2007년도 6년도에 비해서 그때 벌어들이는 돈의 어떤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반도체 산업이 그 당시에는 어떤 뭐랄까요 절대 강자가 삼성전자를 빼고는 절대 강자가 없었는데 지금 7년 뒤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강 체제로 치킨 게임의 승자 이 세 명의 어떤 위너가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늘고 긴 반도체 사이클의 힘에 의해서 하이닉스가 4만 원의 벽은 결국은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리스크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충분히 우리 최강천 전문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 90% 정도 공감하고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퍼가 7배가 안 되죠. 7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7배 한 초반 정도 7.2배 정도 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7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퍼가.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비싼 거죠.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가 PBR이 한 1.24배 정도 되니까. 하이닉스 한 1.7배 정도 그리고 되죠. 또 단순 비교를 하자면 2007년 실적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비교해보면 2007년 하이닉스 당연히 실적 지금 최고치인 건 맞는데 삼성전자도 훨씬 좋은데 주가는 고점 150만 원을 찍고 지금은 이제 130만 원대 와 있다라는 거.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또
주가 흐름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들은 하이닉스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매기가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해 간다면 하이닉스 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복합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제 생각을 하나씩 물어볼 말씀드리면 걸 잘못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셨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못한 약점이 하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갤럭시 S5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추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플의 어떤 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뭐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이 뭐 있습니다만은 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성장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로 진입이 된 거 아니냐. 과거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고성장 추세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러나 하이닉스는 그것을 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디램과 낸드만 하는 디램 업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앞으로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디램 산업이 호황기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또 그 순환매로 기아차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디램 업체 중에서는 사실상 뭐 파운드리를 빼고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로 어떤 수급이 순환매가 도는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흐름과 같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수급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1년 6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달에 1.5%씩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딱 오늘이 지금 3월 6일인데요. 제가 어제 딱 보면서 1년 전 2013년도 3월 6일 날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이 25.6%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한 45.8%가량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입니다. 1년에 한 달에 1.5%씩 사고 있는 거죠. 수급도 추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 추세가 잠시 이렇게 좀 둔화가 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1년 6개월이나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사겠지가 아니라 1년 6개월을 샀으니까 앞으로 또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더 살 것이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간다. 네. 네이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질문을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수급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디램 산업하고 인터넷, SNS,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하고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 얘기할 만한 종목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네이버하고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과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비교를 좀 해보면 네이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조금 많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 디램 산업은 어차피 디램 가격은 계속 하향 추세인 거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고 그다음에 잠시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공급 물량 때문에 항상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네이버처럼 외국인들 매수세 등에 업고 계속 복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둘 다 뭐 시가총액 이제 그 네이버가 좀 역전을 좀 했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4위, 5위 이렇게 나란히 좀 있는데 일단 뭐 분명한 것은 그 산업 자체가 좀 분명히 좀 다르죠. 인터넷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제조업이고 그리고 인터넷 산업과 서비스업은 나름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라인이라는 어떤 그 성장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할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성장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많이 좀 치유되다 보니까 좌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먼저 또 공통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하이닉스는 ROE가 25%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네. 최근에 확실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사인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미약 하나마 네이버 하이닉스에서 다른 업종들 쪽으로 매기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들 중에서 소재 산업재 쪽으로 외국인들 매기가 분산됐을 때 지금 IT나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매수세가 분산됐을 때 어떨까라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상 펀더멘털이라든가 어떤 실적 이런 거는 조금 무관한 시장 흐름과 관련된 시장 흐름이죠. 네. 그죠? 그런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일단 첫 번째는 한국경제TV에서 잘 찍어주시겠죠. 그죠? 하루 종일 방송을 보다 보면. 그런데 지금 당장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소재라든가 어떤 산업재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그게 문통위로 군을 형성하면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은 건설이 좀 건설업종이라는 거 뭐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중국이 뭐 되게 좋아진다든가 그런 것도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있지 않고. 네, 장태웅 전문가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것이 질문점이 다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뭐 워낙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SK하이닉스가 4만의 벽을 깰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착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램 산업 으로 인해서 일단 독과점 산업의 시장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분명히 다른 회사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태훈 전문가입니다. 경기 민감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또 언제 또 치고 나올지 모른다, 빠져나올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SK하이닉스가 안착보다는 좀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이견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앞서서 풍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태훈 전문가와 오늘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